네, 이번에는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지금 현재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외교부 김경진 기자, 그리고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일단 그 회담 결과 브리핑하기로 한 시간이 원래는 6시였는데 지금 1시간 늦어져서 7시에 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늦어진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신호입니까? 안 좋은 신호입니까? 공식적인 출액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공식적으로는 원래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면 99% 모든 문안을 다 만들어 놓고 최종 검토, 회의 후에 최종 검토만 해서 서명해서 공동 발표라든 공동 기자회견하든 막 그런 건데, 실무 관세 협상이 이제 사실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한미 동맹이 여전히 견고하다, 즉 불협화음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견지된 가운데 그 이견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후속 과제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에게도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 한국에서 단독으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발표한 내용이 나중에 미국의 그 입장에서 해석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불협화음의 소재가 되지 않으려면 뭐 이 정도로 발표할 건데 미국에서도 알고 있어라, 그다음 조율도 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견이 전혀 없으면 좀 빨라지겠지만 이견이 좀 있다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정교한 작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양측이 가장 이견해 보이는 거는 3,500억 불, 그 대미 투자금의 어떤 그 투자 방식이라든지 시기, 그리고 상환 문제,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선은 이제 처음부터 미국은 이제 현금으로 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게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환 위기가 오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내각 참모가 트럼프한테 이 대설명을 해야 될 정도, 한국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줄여든 수치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현금을 한 20%, 그러니까 미국은 끝까지 한 50%까지 이제 이미 격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8년간 한 250억 불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한 10년간 150억 불에서 200억 그렇죠, 불 그렇죠. 그리고 전체 3,500달러로 봤을 때 현금 비중을 20%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고, 미국은 50%까지도 요구했던 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좁혀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투자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 수익 배분을 어디에 할 것인가, 이것도 아직 정교하게 타결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만 안 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많은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추후 협상으로 여지를 남겨두는 게 양국의 신뢰에 낫다. 다만 너무 마냥 이렇게 밀어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가 중요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고관세로 인해서 기업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일본보다 떨어져. 일본은 지금 15% 낮췄잖아요. 우리나라 25% 유지되고 막 그러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냥 실력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이기는데 그게 관세로 인해서 실력 경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무역에서는 사실 실력 경쟁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 측면에서 이제 어려운 지점이고, 그게 우리나라 기업의 어려움은 국민의 어려움이잖아요.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국과 적성국을 구분하지 않는 어떤 대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과 동맹인 모든 국가들이 동맹 리스크라는 어떤 내재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다.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후자보다 전자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우리보다 앞서서 일본은 이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잖아요.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그런 어떤 일본식 모델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협상에는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은 우리 경제 경쟁국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5천억 달러를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새로운 합의문을 만들면서 황금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일본 기업들의 다양한 어떤 투자를 약속받고 투자 협약식도 맺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한국의 압박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일본을 들렀다가 한국으로 오는 일정이었는데, 뭐 일본은 2박 3일을 머물렀고 한국은 사실상 1박 2일도 굉장히 짧게 머물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 차이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이 물꼬를 트지 않았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모델을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의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네. GDP 규모라든지 아니면 통화 스와프가 실제로 체결되는지 여부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잣대를 대고 한국에 협상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면 우리 외환 보유고 바닥난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본과 좀 거리를 두되 최대한 우리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협상을 하려고 끌어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관세 협상과 달리 안보 협상에서는 상당 부분 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됐을까요? 네, 사실 지금 뭐 새롭게 협의할 게 없을 정도로 이미 안보 부분 패키지는 어느 정도 거의 문구가 나올 정도로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은 워낙 이 부분이 협의가 이미 완성이 됐으니 안보 분야라도 먼저 합의문을 발표를 하자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관세가 아직 미진하니 관세가 타결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발표하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사실 뭐 둘 다 괜찮지만 안보 분야만 먼저 발표하겠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따 잠시 뒤에 있을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안보 분야 진전된 합의만 먼저 발표가 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네. 해보고요. 이제 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동맹 현대화라고 하죠.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위치에 대한 논의라든지 그 다음에 국방비를 증액하는 부분. 이건 오늘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도 말을 했는데 이제 현재 GDP의 2.5% 수준인 이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올리겠다. 이미 우리는 국방력이 세계 5위고 충분히 국방비를 많이 지불하고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미군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됐고 예.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부분 이 부분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모두 발언에서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미국의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교수님, 그 방금 김경진 기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모두 발언에서 그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좀 허용해달라는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그 정상 간 대면 간의 만남에서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이제 용어부터 이제 좀 약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전력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하고 핵 추진 잠수함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이 아니고 원자력, 즉 동력을 원자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보통 쓰거든요.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면 자칫 핵무기 탑재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뭐 NPT 뭐 체제 그다음에 핵 자강 뭐 이런 식으로 곡해될 수 있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우리나라가 벌써 20년부터 추진하다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실은 좌초됐는데 이번에 원자력 협정을 원자력 협정 자체를 실효성 있게 이제 사용하도록 공조를 잘하는 방안 플러스해서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도 탄력을 받고 있으니 그 계기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이번에 제대로 물꼬를 터야겠다라고 해서 원 패키지 차원에서 꺼낸 카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협상 전략이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이야기를 꺼낸 게. 예. 네. 자, 일단 잠시 후에는 이제 만찬이 열릴 예정인데요. 네, 오늘 그 6시 반부터 만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 기자, 이 만찬은 어떤 성격의 자리인가요? 일단 주빈이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빈으로 방한을 한 거잖아요. 국빈으로 방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정해진 의전 절차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만찬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빈 방문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에이펙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많이 방한을 해서 이 아이디어를 내서 트럼프 대통령을 주빈으로 하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연관이 있는 다른 나라 7곳의 정상들을 함께 불러서 총 8개국 정상이 모여서 저녁을 함께 하는 내용입니다. 네, 6시 반부터 트럼프 숙소가 있는 힐튼 호텔에서 열릴 예정인데 현장 시작되면 바로 연결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교수님, 그 에이펙 회의 기간 또 주목받은 관전 포인트 하나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 여부였습니다. 이 회동과 회담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회담은 의제를 어떤 것을 갖고 논의할지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수준까지 타결이 될지 나름대로 짚어보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프로세스가 전혀 없었어요. 북미 간에는. 회담은 불가능. 그래서 회담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에 이게 회담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의 돌발 변수에 의해서 갑자기 의제를 꺼내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커다란 안보 리스크가 되는데 그건 아니고 회동 정도는 할 수 있다. 왜 회동이 되느냐?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서로 친분을 강조를 해요. 친분이 있기 때문에 친분 측면에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그 권력의 지위를 내세우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인데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한 번 만나고 2019년에 두 번 만났잖아요. 그러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에 실패하고 퇴각을 한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집권했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만났을 때 정말 그야말로 번개였잖아요.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성사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트럼프의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겁니까? 트럼프의 희망사항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가 이 정도로까지 강하게 의지를 갖고 만나고자 할 거를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상을 했으면 타이밍적으로 최성희 외무상을 러시아에 보내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략 순항 미사일도 이번에 발사했는데 이것도 아마 그렇게 구애의 강도가 커지기 전에 이미 계획했던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